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2장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1장을 꼭 짚고 넘어가야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1장을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리액트 스터디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는, 어, 네,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는 빠르게 그냥 짚고 훅훅 넘어가고, 책에 있는 내용은 좀 압축해 놓은 거여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실행 컨텍스트에 대해서 좀 그 리액트 딥다이브가 아닌 자바스크립트 딥다이브 책을 좀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네, 1장의 제목은 리액트 개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의 동등 비교부터 보면 어, 이 동등 비교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리액트에서 가상 도면과 실제 도면을 비교할 때, 그리고 리액트 컴포넌트가 렌더링을 할지 판단하는 방법, 변수나 함수의 메모이제이션 등, 리액트의 사실 거의 모든 작업은 자바스크립트의 동등 비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두면 좋다고 합니다. 네, 먼저,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값이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으며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으로 나뉩니다. 먼저 원시 타입은 음, 사실 이게 리스트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널이 그냥 널 타입이 아니라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그 만든 사람의 어떤 실수? 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장 타입을 널로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 코드에서 작동할 수 없는 호환성이 깨지는 변경 사항이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불린 값을 보면은 이게 그냥 false true 말고도 뭐 그냥 빈 문자열이나 0이나 뭐 이런 숫자 같은 경우에도 false 값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잘 알아두자. 제가 약간 리액트를 처음 막 시작했을 때는 그 엔드엔드 연산자로 그 컴포넌트를 렌더링을 했었는데 그때 막 이상한 숫자 값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false, true 값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실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거를 잘 알고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원시 타입을 제외한 또 모든 그 데이터들은 객체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배열과 함수, 정규식, 클래스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객체 타입은 참조를 하기 때문에 참조 타입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타입들이 데이터를 값을 저장하는 방식의 차이는 원시 타입의 경우에는 변수를 할당하는 시점에서 메모리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반면에 객체는 참조를 전달함으로 이거를 동일하게 선언했다 하더라도 저장하는 순간 서로 각각 다른 참조를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는 대표적인 예시로 빈 객체하고 이퀄 빈 객체 하면은 그 일치 연산자 이퀄 3개로 하면은 펄스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객체 안의 원식과 비교는 가리키는 밸류 주소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브젝트 뭐 네임 뭐 이런 걸로 비교를 해보면 그 값은 밸류 주소가 같기 때문에 어, 일치 연산자로 비교를 해봐도 true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모를 만한 공식이 이 오브젝트 is라는 함수인데요. 요거는 저희의 이 뭐 동등 연산자라든지 일치 연산자 요거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동등 연산자 이 이퀄 두 개와의 차이는
오브젝트 이즈는 형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 제가 오타를 뭔가 낸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는 형변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이퀄 3개인 일치 연산자와는 좀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나러 넘버 0 나누기 0 요거는 좀 같게 표현하고 싶은데 false가 나오죠? 근데 is 메서드는 좀 true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객체를 비교했을 때는 이게 일치 연산자와 똑같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어, 그 다음으로 리액트에서의 동등 비교 같은 경우에는 어,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동등 비교가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저희가 방금 봤던 이 오브젝트 is 함수인데요. 어, 요거를 직접 구현한 코드를 보면은 이 오브젝트 is가 ES6에서부터 제공이 됐기 때문에 어, 이전 이전 버전을 위해서 플리피를 함께 사용을 하고 또 이 is 함수를 활용을 해서 shallow equal 함수를 만들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shallow equal 함수 이름만 봐도 얕은 비교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객체의 이 얕은 비교만 수행하는 이유는 JSX props는 객체고 이 props만 1차적으로 비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리액트에서도 이렇게 제기문을 넣어서 깊은 비교까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얕은 비교만 수행하는 이유는 아마 메모리 성능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shallow equal 함수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뭐 배울 책에서 읽게 될 렌더링 함수들, 메서드들 같은 경우에 요 shallow equal 함수를 잘 기억하고 그때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동등 비교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 파트에선 함수가 무엇이며 일반 함수와 화살표 함수의 차이 그리고 리액트에서의 함수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정의하는 데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함수 선언문. 이 함수 선언문은 표현식이 아닌 일반 문으로 분류되고 하지만 이거는 변수에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문인데 변수에 할당이 되는 이유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 표현식인 경우 요거는 함수가 1급 객체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1급 객체가 뭐냐? 다른 객체들의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산을 모두 지원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즉, 함수는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반환값으로 직접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요거를 다른 변수에 할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1급 객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함수 선언문과 표현식의 큰 차이는 호이스팅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펑션 생성자가 있는데요. 작성법은 이렇게 new 키워드를 써서 생성자 함수로 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단 문자열로 매개변수나 뭐 리턴 값을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가독성이 굉장히 안 좋고 요새는 그냥 사용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사용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살표 함수가 있는데 화살표 함수의 특징은 그 컨스트럭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가 존재하지 않고 디스를 첨부하면 상위 스코프의 디스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요 화살표 함수도 뒤에 나온 실행 컨텍스트 관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또 다양한 함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즉시 실행 함수, 뭐 고차 함수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함수의 부수 효과를 억제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 할 때 정말 시기의 문제를 느꼈던 그 유즈 이펙트 요거를 최소화하는 게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또 네이밍을 잘하자가 있습니다. 요 함수 파트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 저 약간 궁금한 게, 네, 그 저희가 약간 유스 이펙트 쓸 때, 린트의 어떤 유스 이펙트의 뭐 의존성이, 린트 단에서 뭐 이 의존성이 빠졌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린트가 이렇게 검사를 한번 돌려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린트의 규칙을 따르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을지가 궁금했거든요. 네. 약간 뭔가, 어, 이거 그리고 아니면,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궁금해요. 항상 뭔가 음, 유스 이펙트를 쓸 때, 뭐 린트에서 정보를 띄워주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뭔가 나만의 기준을 갖고 그거에 부합하면 그냥 린트 규칙은 무시해도 되는지 그게 계속 궁금했어서, 어, 근데 이거는 뭔가 지금 잘 몰라서. 네. 제가 요 파트를 공식 문서에서 읽었었는데 네네. 일단은 공식 문서에서는 얘가 추천해 주는 대로 작성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적혀 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음, 그래서 약간 공식 문서에서도 그렇게 작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 좀 함수 이존성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쭉쭉 해주고 있거든요. 좀 음, 프롭스로 받지 않고 뭐 직접 선언하던가 이런 식으로. 네, 음. 그래서 요 문서를 좀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넘어갈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다음 파트가 클래스랑 클로저인데 들어가기 앞서서 이 실행 컨텍스트를 좀 이해하고 가야 뒤에 나온 개념들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1타 강사의 빙의해서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렉시컬이라는 용어가 저희 좀 어렵죠, 항상. 근데 렉시컬은 그냥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는 그 코어 자바스크립트 저자이신 그 정재남 개발자분의 유튜브 영상을 좀 참고를 해서 공부를 했었던 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 코드를 보시면 전역 변수가 있고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 안에서 콘솔도 출력을 하고 또 이 f 함수를 전역에서 호출하고 또 여기 전역에서 메서드도 호출하는 이런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실행 컨텍스트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크죠? 혹시 이 이미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네, 요 이미지는 일단은 본 적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만든 이미지고요. 그 개발자분 유튜브에 있는 걸 참고해서 그걸 또 최종본으로 수정을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둔 이미지입니다. 요거는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있는 거 그대로, 그대로 100개였는데 이 멘트만 좀 수정한 거예요. 네, 아무튼. 일단은 이게 실행 컨텍스트입니다. 실행 컨텍스트에는, 이 실행 컨텍스트는 저녁, 요 용어부터 설명해야겠다. 이 C는 실행 컨텍스트를 말하고요. LE는 렉시컬 환경. 그리고 요 environment 레코드는 환경 레코드. out environment reference는 외부 환경에 대한 참조? 맞나?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라고 합니다. 사실 VE는 일단은 몰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컨텍스트에는 저녁 컨텍스트, 함수 컨텍스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택으로 실행 컨텍스트가 쌓이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실행 컨텍스트는 이 렉시컬 환경이 있어요. 저희가 위에서 봤던 어떤 범위, 사전적 의미, 이 범위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저녁 그냥 이씨 줄임말로 말할게요. 저녁 이씨에는 유일하게 오브젝트 환경 레코드와 선언적 환경 레코드가 존재를 하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오브젝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객체 환경 레코드, 오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레코드 안에는 어, 약간 저희 전역 객체 같은 거, 바로 선언된 전역 변수, 뭐 함수 선언문으로 정의한 전역 함수, 그리고 표준 빌트인 객체, 뭐 API 뭐 이런 것들, 객체를 얘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언적 환경 레코드는 렛이나 콘스트로 선언한 전역 변수를 관리합니다. 일단은 요 바로 선언한 거는 처음에 어, 전역 변수로 등록이 되고 네. 그래서 요거 호이스팅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네는 선언 단계랑 초기화 단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약간 코드 평가 단계에서 먼저 선언을 하긴 해요. 얘 렉과 콘스트로 선언한 거. 근데 얘를 값을 할당하는 거는 코드 실행 단계에서 할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호이스팅은 일어나지만 얘 일시적 사각지대인 TDG에 빠져서 선언보다 먼저 변수에 접근할 수 없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접에서 이런 식으로 호이스팅을 실행 컨텍스트, 환경 레코드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더 좋은 인상을 네,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각 이 환경 레코드에는 디스 바인딩이 있는데 요게 저희가 말하는 그 디스가 바인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아웃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얘의 그 상위 스코프를 참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역 같은 경우에는 어, 더 이상 상위가 없으니까 널이 들어가는 거고 이 함수 실행 컨텍스트에는 무조건 이 상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 상위 실행 컨텍스트에 렉시컬 환경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평가 단계에서 어, 역으로 예시를 들면
지금 전역 변수를 선언했죠? 여기서 이제 이 선언적 환경 레코드에 요 콘스트로 선언한 애들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값이 없어서 값이 일단은 할당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함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렛 콘스트는 왜 오브젝트 인바이러먼트와 디클레러티브 인바이러먼트로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약간 자바스크립트 영역보다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요것도 EX6 기준으로 요 약간 값들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아본 바가 없어서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게 딥해진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기존에 바 키워드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렉과 콘스트를 좀 새로 도입하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바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이다 보니까 좀 블록 스코프 같은 그 변수들을 새로 넣고 싶어서 이런 거에 구분해 놓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리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오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랑 디클레어티브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를 이제 잘 정리해 주신 부분을 제가 지금 읽어봤는데, 네. 저는 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이런 개념을 잘 모르고 음, 그냥 실행 컨텍스트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 자체만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두 개 나눠진 거를 읽어보니까 약간 렉과 컨스트는 호이스팅 당시에 선언만 되고 초기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바 같은 경우에는 선언도 일어나지만 그 이제 같이 동시에 언디파인드로 초기화를 시켜준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분류된 기준이 약간 선언만 해줄지 아니면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시켜줄지에 대해서 분류를 시켜놓은 건지가 궁금했었던 거인데 혹시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리님? 잘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쵸. 근데 약간 선언적 환경 레코드도 약간 앞에 선언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선언만 해준다 이런 느낌일까요? 레커 컨스트가 들어가니까 초기화 시켜주지 않고 선언만 해줄 애들만 모아둔 건지가 궁금했어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더 요 공부를 컨설창 주한님이 말씀해 주신 게 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저도 처음 봐가지고 네, 공부를 더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선언적 환경 레코드에 들어가 있다 하면은 TDG에 빠진다 정도로 이해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얘, 좋습니다. 얘는 먼저 그 undefined가 그러니까 그 런타임 이전에 undefined가 들어간단 말이죠. 오브젝트에서는. 근데 네네네. 요 선언적에서는 이게 값이 처음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 같습니다.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그, 예전에 네네. 그 실행 콘텍스트 해서 예전에 봤던 자료가 있어서 약간 요거 하고 보시면 이것도 잘 돼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음, 아,
ES3부터 이렇게 있네요. 네, 그리고 ES6도 밑에 있더라고요. 그럼 약간 변화 보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이어서 발표해 주시면 네네네. 될 그래서 것 같아요. 평가 단계에서는 이렇고,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여기 변수가 이 값이 할당되지 않았던 부분에 값이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에 만약에 어 그냥 콘스트 키워드가 없이 그냥 x는 10이다 가 맞나? 아무튼 다 있으면 얘가 선언된 식별자인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저희가 봤던 이 외부 첨조를 통해서 상위 스코프로 넘어가서 얘가 선언이 됐는지 다 검색을 해요. 그래서 스코프 체인의 종점까지 만약에 검색을 못했다면 이제 첨조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코드 실행 단계에서 또 하는 건 이제 이런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들이 호출이 돼서 이 함수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코드 처음에 전역 그 실행 컨텍스트에서 코드를 소스 코드를 평가 단계 이제 런타임 이전에서는 이 함수를 정의만 해놨었잖아요. 이 오브젝트 환경 레코드 안에 정의만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 함수 실행 컨텍스트가 이제 스택에 쌓이고 그 함수의 그 내부가 이제 소스 코드가 요 전역 소스 코드 실행이 멈추고 이 함수 후라는 함수의 소스 코드가 평가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선언되고 호출되고 하겠죠? 그런 원리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좀 실행 컨텍스트 말고도 프로토타입 이미지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은 클래스나 이런 거 좀 더 잘 이해가 됐을 텐데 일단은 요거 이해하시면은 좀 디스라던가 호이스팅에 관련해서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설명하려면 자바스크립트가 프로토타입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의 프로토타입으로 기반으로 동작하는 클래스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란 무엇인가 하면은 특정 객체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저희가 2장에서 좀 미리 살펴봤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는 좀 간단한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는 컨스트럭처가 있고 프로퍼티, 뭐 게터, 세터, 인스턴스 메서드, 정적 메서드, 상속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먼저 컨스트럭처는 생성자를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만 선언할 수 있고 여러 개 선언하면 에러가 나고 또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딥하게 들어가면 생략을 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딥다이브 책에서 자바스크립트 책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는 인스턴스 내부에 정의할 수 있는 속성 값을 의미하고 게터, 세터 이런 거는 네, 다 아니까 넘어가고 인스턴스 메서드는 클래스 내부에 선언한 메서드를 말하고 얘는 이제 프로토타입 메서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정의하면 그건 다 프로토타입 메서드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적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인스턴스가 아닌 직접 이름으로 호출을 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얘는 클래스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디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역에서 사용하는 유툴 함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개념은 익스텐즈가 뭔지 다들 아실 테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와 함수의 관계,
이 클래스가 나온 ES6 이전에는 다 프로토타입을 활용을 해서 이 클래스 작동 방식을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지금도 바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클래스는 그냥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나온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다. 사실 문법적 설탕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클래스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눌 거 있으실까요? 저는 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저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클로저가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으로 클로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클로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토타입, 디스, 실행 컨텍스트 등을 이해하면 좋은데 실행 컨텍스트를 위해서 이해했으니까 이거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클로저가 중요한 이유는 리액트 함수 컴포넌트의 그 구조와 작동 방식, 뭐 훅, 이중선 배열 등 함수 컴포넌트의 대부분의 이 기술이 클로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로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려면 이 클로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저가 뭐냐? 이 클로저는 함수와 함수가 선언된 어휘적 환경의 조합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휘적 환경이 뭘까? 아까 렉시컬 관련해선 저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함수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 이 A라는 변수와 B의 변수의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유효 범위는 add 함수의 전체고 B의 유효 범위는 inner add 함수의 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말하는 선언적 어휘적 환경은 변수가 코드 내부에서 어디서 선언이 되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요 클로저라는 게 정석 클로저가 있고 좀 아닌 게 있는데 사실 이 코드도 정석 클로저 어떻게 클로저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좀 정석적인 클로저는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얘가 내부 함수에서 상위 스코프에 A 변수를 참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대로 이 inner add 함수를 호출하고 얘가 먼저 그 생명 주기가 끝나버리죠. add 함수보다. 얘가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add 함수가 그 뒤에 끝나게 됩니다. 사실 요거는 저희가 좀 말하는 정석적인 클로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요 f라는 함수가 있고 내부 함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 함수는 이 내부 함수를 반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역에서 요 함수를 호출해서 이 내부 함수 반환한 내부 함수를 값을 할당을 하고 요거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은 이 내부 함수의 바 함수 안에 있는 x가 상위에 있는 fu 함수에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얘가 외부 함수의 외부로 반환이 돼서 사실상 fu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 얘네 둘은 생명 주기가 끝난 메서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 렉시컬 환경은 얘가 계속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 얘가 더 오래 바 함수가 더 오래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좀 얘가 좀 정석적인 클로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수의 유효 범위를 보자면 또 위에서 이미 실행 컨텍스트에서 저희 많이 봤죠? 그래서 전역 스코프와 함수 스코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환경에서 전역 객체는 윈도우가 있고 노드.js 환경에서는 글로벌이 있습니다. 또 함수 스코프,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함수 레벨 스코프를 따르고 가장 가까운 스코프에서 변수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스코프 체인을 통해 검색합니다. 저희가 위에서 봤듯이 그 상위 스코프로 계속 타고 올라가서 변수를 검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위를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적은 건데 상위 스코프에 대한 참조는 함수 정의가 평가되는 시점, 즉 런타임 이전에 이 함수가 정의된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보면은 여기서 이미 요 전역을 그러니까 평가 단계, 런타임 이전에 소스 코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얘를 정의를 하잖아요. 이때 이미 얘는 out environment reference를 이 상위 스코프로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어떻게 상위 스코프를 기억할까요? 어, 요게 저는 요거를 참조해서 기억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내부 슬롯, 인바이로먼트라는 내부 슬롯을 가진다고 해요. 이거를 자신이 정의된 환경, 즉 상위 스코프에 참조를 저장을 해서 이 상위 스코프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또 궁금했던 게 이렇게 함수 선언문으로 선언한 게 아니고 함수 표현식으로 그냥 뭐 const x는 하고 거기에 함수를 할당하는 식으로 정의했으면 어떻게 얘가 평가를 할까 싶었는데 이때는 그 런타임 이전에 아니고 런타임에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클로저의 활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위에 봤던 예시랑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의 예시를 보자면 대표적인 예시로는 use state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set state를 통해서 기존 state를 업데이트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set state가 내부 함수로 반환이 됐죠. 이 내부 함수로 반환된 거가 여기 안에서 본인이 선언된 환경, 요 state가 아마 외부에 있는 변수일 건데 얘를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state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할 때, 클로저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setTimeout 같은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고 또 클로저를 사용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0만인 배열을 클로저 내부 변수로 선언하면 이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므로 메모리를 좀 잡아먹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저를 사용할 때는 좀 주의 깊게 코드를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클로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잘 안 들렸어요. 아이고 일단은 없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을까요? 요 이미지는 요 링크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